지난번 시간에 하던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화면들을 갖다가 이런 조그만 RGB 신호가 이런 화면들을 다 조정을 하려면 얼마나 빨리 이게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데이터 프로세싱을 되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생각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알아맞혀 보라고 그럴 때 여러 사람이 알고리즘을 만들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런서부터 시작할 거고, 저 사람은 내가 10만 원 이하라고 그러면 10만 원서부터 밑으로 까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은 5만 원서부터 아래 위로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00명을 데리고 와갖고 쭉 세워놓고 난 다음에 시작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생각하는 대로 다 아이디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재밌겠는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 아이디어 중에 난 이 아이디어가 좋겠다라고 골라내서 그 아이디어를 하드웨어로 꾸며놓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로 한 일이거든요.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를 하드웨어로 꾸미는 게 회로를 만드는 사람들이 할 일이라, 우리 이제 하드웨어를 하는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지난번 시간 같이 첫 번째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을 계산하고, 또 두 번째로 계산하고, 세 번째 비트 계산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그런 사이클릭한 그런 알고리즘을 쓰느냐, 되게 정확하고 좋은데 이건 계속 돌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더 패러렐하게 하기 위해서 비트 하나 계산하고, 그 다음 비트 계산하고, 세 번째 비트에서 쭉 계산해갖고 한꺼번에 쫙 나가게 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여기를 잠깐 보면, 여기서 하나씩 RGB를 갖다가 하나씩 계산을 해서 이쪽에다 집어넣고, 이쪽에다 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 기다리게 하고, 집어넣고, 또 기다리게 하고, 집어넣고, 기다리게 하고 난 다음에 세 개가 다 차면 하나씩 밑으로 착 내려가죠.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 있는 동안에, 여기 들어갈 동안에 이건 놀고 있잖아요. 그죠? 놀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음 빛을 집어넣어주면 한번 쫙 내려가면 그 다음엔 기다리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쫙 내려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 그 대신 하드웨어가 되게 많이 필요할 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여기서 첫 번째 계산하고, 두 번째 거 계산할 때 이쪽으로 보내서 기다리고, 세 번째 거 들어갈 때 이쪽으로 지어서 집어넣으면 이거 쫙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 거는 계속해서 이쪽으로 오니까 한 번 밑으로 착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기다릴 필요 없이 쫙 내려가게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많은 하드웨어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빠른 대신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건데, 하드웨어의 값은 시간에 따라서 무지하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많이 쓰는 건 이제 절대로 단점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믹 컨버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떤 거를 해서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이 0과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비트 수를 계산을 해서 거기 그 비트에다가 뭐 이건 4분의 VDF만큼 빼주고 더해주고를 해서 2배를 해주고 또 비교하고, 또 그 다음에 4분의 VDF만큼 빼주든지 더하든지 해서 2배를 해갖고 또 비교를 하고,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이런 싱글 스테이지 알고리즘믹 컨버터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놓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입력이 한번 착 들어오죠.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동안에 이 첫 번째 나왔던 그 계산 결과를 두 번째로 보내. 요거 계산하는 동안에 요거 계산하고, 요거 계산하는 동안에 요거 계산하고, 그래서 B1, B2, B3가 거의 동시에 한꺼번에 쭉 나오게 되는 거가 됩니다. 아까는 요거 계산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여기 있다가 그 다음 두 번째 비트 계산하고 여기서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꺼번에 이렇게 쭉 나와줘가지고 B1서부터 B2, B3를 한꺼번에 내려보내는 거가 파이프라인 구조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바로 그거가 되는데,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그 입력이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를 해서 이쪽으로 2배만큼 쭉 비교를 한 다음에 또 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그 다음에 또 크게 해주고 또 크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식으로 쓰면 V라고 하는 놈은 입력에다가 첫 번째 비트에 1인가 0인가 그걸 0.5를 빼줘서,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이냐 이쪽이냐를 결정을 해주는 거죠. 결정을 해주고서 2분의 Vref만큼 곱해가지고 더해준 다음에 2배로 해주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빗 계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여기에 해당되는 요 입력을 디지털로 만들어라, 디지털 비트로 표현을 해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요런 식을 생각을 해놓는 게 되게 재밌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걸 어떻게 생각했지? 재밌어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요렇게 누군가가 요런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을 때 저거를 전자 회로로 꾸미는 게 재밌겠다. 두 번째. 세 번째, 요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어디다 써먹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재미를 느끼고 있는지, 어디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세 가지 다 재미가 없으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기계를 누구한테 팔아먹어도 돈을 얼마를 벌을까가 재밌다. 그것도 재밌는 거지. 사실은 끝판에 가서 돈 버는 놈은 그놈이야, 돈 버는 놈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나는 어디가 재밌지? 이 사람은 왜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다른 거 없을까? 다른 알고리즘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지금 우선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보게 되면, 요 식이 결국 이렇게 되겠는데, 요 식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이 그림은 그냥 이 식을 그림으로 그냥 표시를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걸 예를 들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첫 번째 비트 스테이지 계산하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빗 계산하고 두 번째 빗 계산하게 두 번째 스테이지를 주고, 첫 번째 비트 계산한 건 이쪽으로 올라가.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동안 하나씩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쭉. 여기서도 쭉쭉쭉쭉 올라가서 나중에 한꺼번에 B1, B2, B3가 한꺼번에 쭉 나가는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되게 빠르겠죠? 빠를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를 쓰기에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이. 아이디어를 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 구조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예제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퍼런스 전압이 1V야. 레퍼런스 전압이 디지털 코드를 찾아야 돼. 디지털 코드. 그래서 만약에 입력 전압이 240mV일 때 레퍼런스 전압이 1V고 입력 전압이 240mV일 때 이걸 디지털 코드로 찾아봐라. 첫 번째 V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요식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첫 번째 비트가 뭐랄까 240mV 첫 번째 볼트가 어떻게 됐지? 첫 번째 비트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비트에다가 첫 번째 비트를 계산을 하면 VI에다가 1에다가 0.5를 빼서 맞냐? V1이 V2라고 가정하면 시작이 되고요. 240이니까 그게 0보다 이제 크다고 가정. 이게 0보다 큰가 작은가를 비교하는 거지? 맞아. 여기서 보세요.
여기에서 첫 번째 입력이 들어오면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은 1, 작으면 0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40mV가 들어오니까 240mV는 0보다 크죠. 그래서 B1을 1로 잡고 V2를 계산을 해. 그래서 여기서 V1 240mV 240mV 빼기 1 빼기 0.5 해서 2분의 Vref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0mV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20mV가 나오는데 이건 0보다 작으니까 0. 그죠? B2가 0. 그래서 V3를 계산을 해서 V2 플러스 4분의 Vref를 하면 460mV. 이건 또 0보다 크니까 1. 이렇게 해서 무한히 계속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세 가지 비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1, 0, 1이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비트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더 계산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 값을 따져보게 되면 V인이라고 하는 아날로그 값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V 레퍼런스에다가 1 빼기 0.5에 2분의 1, 그 다음에 0에다가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걸 계산하면 187.5mV, 240mV를 디지털 값으로 표현을 해놓으니까 187V다. 이걸 좀 더 오리지널한 값에 가깝게 하려면 계속 사이클릭으로 돌리면 되겠지? 네, 이따 나중에 아마 5비트나 6비트로 계산을 하면 점점 더 240mV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근데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얼한 값들을 곱하기 2라고 하는 이오 알고리즘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곱하기 2라고 하는 앰플리파이어를 계속 썼는데, 요게 만약에 옵셋이 있다든지 약간 개인의 에러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의 에러가 생기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두 번째 비트를 계산할 때 여기 옵셋 전압이 생겼다. 근데 옵셋 전압이 약 30mV 정도의 옵셋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비트 계산하면 240mV에서 비트 수 플러스니까 1. 그 다음에 여기다 계산을 해가지고 두 번째 비트는 마이너스 20mV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0으로 썼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0mV가 나왔는데 옵셋 전압이 30mV가 됐다면 두 개를 더해가지고 10mV가 되겠죠? 그러니까 10 플러스가 나오니까 여기가 또 1이 된단 말이에요. 1이 되고 2를 집어넣고 계산하면 얘가 0. 그래서 101이라고 하는 에러가 나올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1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우리가 그 출력 전압으로 환산을 하면 375m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40mV를 갖다가 101로 계산을 하느냐 110으로 계산했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110로 계산했을 때 이건 옵셋이 아주 안 좋게 옵셋이 생겼을 경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아까 얼마였냐면 187mV 뭐 이렇게 되고, 이거는 얼마? 375mV. 이런 식으로 오차가 더 많이 생기게 된다 하는 예제를 들어놓은 게 되겠습니다. 옵셋이라고 하는 놈이 그래서 이렇게 안 좋다. 이게 아주 예외이긴 하지만 지난번 시간에 예를 든 것 같이 옵셋 때문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정말 행운의 여신이 돕지 않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옵셋 전압 때문에 이런 그 디지털 값들이 크게 오차를 더 부풀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옵셋 전압이 여기에만 있겠어? 이런데 다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옵셋들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겠죠. 이게 내가 한 건가?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건 승배이가 만들어 온 거지? 네, 이건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셋 때문에 이게 이제 스피드를 막 빨리빨리 해가지고 나중에 비트수를 막 늘리다 보면 끝에 가서 막 1mm, 2mm 볼트를 갖고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결과에 의해 가고 오차가 크고 작고가 막 결정이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차가 그 옵셋 전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집니다. 이게 빨라지기도 하고 레졸루션이 커질 때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옵셋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옵셋이 없는 OPM프나 증폭기를 만든다. 맞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겁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쉽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옵셋이 있다고 인정하고 꼼수를 써가지고 해결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누가 더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근원을 없애자. 이게 제일 단순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근원을 없앨 수 없다라는 거를 빨리 간파를 하면 그거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음 알고리즘을 짜면 되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전자공학이 발전하는 게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노이즈 때문에 골치 아프다. 노이즈를 없애자. 없앨 수 있어요? 노이즈 없앨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자공학, 물리학의 기술의 한계로는 노이즈라고 하는 것을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이즈 있다고 가정하고 그 노이즈를 캔슬아웃 시키는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옵셋이 있다. 그 옵셋을 없애자? 아니면 옵셋을 있다고 가정하고 옵셋의 영향을 최소화하자. 이쪽으로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여러 가지 길이 있단 말이지. 공학에는. 최선의 길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차선책도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든지 대학원을 가게 되면 항상 여러분들이 갈 길이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어디로든지 갈 길이 열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무식한 컨버터가 AD 컨버터가 프레시 컨버터입니다. 프레시는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0명을 쫙 세워놓고 너는 1원이라고 대답해. 너는 2원, 3원, 4원, 5원, 6원. 그래서 100명을 세워놓고 나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야. 내 돈에 99원이 들어있으면 원샷에 그 사람들은 맞추겠죠. 100명이. 100명 중에 한 사람은 맞을 테니까. 그러겠죠? 그 대신 사람이 그만큼 필요로 한 거죠. 하드웨어가 그만큼 필요로 한 거죠. 여기에 들어오는 이쪽의 입력이 여기에는 1V, 2V, 3V, 4V, 5V, 6V, 7V 이렇게 있으면 한꺼번에 입력이 쏙 들어오면 어느 전압보다는 큰 전압이 하나는 걸리겠지. 그러겠죠? 그 하나만 잡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인코딩을 해서 그게 몇 볼트였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게 프레시입니다. 제일 무식하죠? 제일 빨라요. 대신 하드웨어가 제일 커요. 사람 수가 제일 많이 필요하듯이 이 계산하는 이놈들이나 기본 그 레졸루션을 결정하는 요 기본 값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 빠른 거를 갖다가 반반씩 나누자 그러면 반반씩. 그래서 한 것이 투 스텝이에요. 반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반으로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해놓은 것이 이게 투 스텝으로 되는 건데 하드웨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만 이거보다는 스피드가 많이 떨어지겠죠. 스피드도 하드웨어는 많이 줄어들고 스피드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랄까 투 스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플래시는 한 8비트까지만 해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지만 더 하면 오차도 많이 생기고 하드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8비트까지만 하는데 보통 5기가 샘플 퍼 세크 정도의 스피드를 가질 수가 있고요. 투 스텝인 경우에는 100메가. 이건 16비트까지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마 이 투 스텝으로 제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인터폴레이팅도 6비트까지, 그러니까 비트수가 되게 낮아요. 그다음에 이거 맥시멈 컨버전 스피드도 프레시보다는 좀 작은데 무슨 하드웨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인터폴레이팅을 그 기술을 이용하는 쪽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 프레시와 투 스텝이에요. 이 인터폴레이팅은 하드웨어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많이 먹지 않고 좋기는 좋은데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OPM프라든지 컴퍼레이터를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만 있으면 뭐 인터폴레이팅도 우리가 되게 쉽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바이어스 커런트를 어디에서 잡아줬느냐에 따라서 디지털 값들이 막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센시티브한 그런 토폴로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플래시를 처음에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 V 레퍼런스 전압을 읽고 저항으로 시리얼로 쭉 붙여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8분의 1볼트, 8분의 2볼트, 3, 4, 5, 6, 7, 8 그래서 전압을 쭉 분배를 해서 컴퍼레이터에다가 쭉 한쪽 플러스 단지에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입력을 집어넣어주면 크냐 작으냐를 비교를 해서 여기다 주어주면 돼요. 0, 0, 0, 0, 0 여기서부터 이제 이전압이 커지면 1, 1, 1 이렇게 하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와 같이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코드가 하나 이렇게 미싱이 났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버블이라고 그러거든.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일어날 수 있을까? 없어요. 요 놈이 약간 좀 맛이 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맛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뭘까요? 한번 얘기해봐.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런 에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뭘 그렇게 머리를 써? 여기다 답이 써놨구만. 뭘까요? 옵셋이에요. 옵셋은 그냥 에러를 전부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에러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묶어놓은 게 그냥 옵셋이야.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뭔지 모르겠으면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더 뭔지 모르겠으면 신경성이라고 그래. 지가 뭔지 모르거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그 요새 좀 신경을 많이 쓰셨군요. 이게 좀 바이러스입니다. 노이로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자공학에서도 여기에 이런 넌 아이디얼리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옵셋입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옵셋을 없애면 참 좋겠는데 뭔지 모르는 걸 옵셋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걸 어떻게 없애겠어. 의사가 신경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경성이 뭔지를 잘 모르는데 잘 모르니까 신경성이라고 그러거든. 신경성 질환을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뭔지 모르는데.
우리가 옵셋을 모든 골치 아픈 넌 아이디얼리티를 옵셋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없애겠어? 말로는 되게 하기 좋잖아. 옵셋을 없애자. 근데 없앨 수 있어요? 이게 한두 가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없앨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없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피해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해가는 수밖에. 네? 어떻게 피해가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어쨌거나 이 각각에 있는 이런 오피암프의 넌 아이디얼리티 때문에 이런 버블 에러가 생긴다. 버블 에러라고 하는 걸 여기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이제 입력이 1.3V가 들어오고 여기 1.2V가 들어가면 이게 0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0으로 떨어져야 되겠지? 맞죠? 여기가 더 크니까 0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0.15V라고 하는 옵셋이 있다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옵셋이 있다면 이게 1로 나오죠. 그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로는 되게 좋지. 이거 없애면 되잖아. 그럼 돼요. 어떻게 없애느냐는 우리가 아직 모른다 이거야. 그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요. 여기 이제 예제가 여기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3-bit 플래시 AD 컨버터에서 1.23V, 2.4V, 3.6V일 때의 값을 결정을 해라 그러면 여기가 보면 저희가 0. 얼마라고 써놓은 거야. 0. 얼마, 여기가 0.93, 1.56 이렇게 값이 아마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1.23V라면 여기까지만 11 나오고 요거는 1.23보다 작으니까 11000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4V라고 하게 되면 아마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켜지고 셋, 네 개까지 켜지고 위로는 0001111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켜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1.23V면 이렇게 되고 2.4V면 이렇게 되고 3.6V면 이렇게 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코딩을 다시 하게 되면 101, 100, 111, 110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지털로 바꿔줄 수가 있겠다.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야 될 일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 못하는 놈이 어디 있겠어? 그죠? 이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간단한 건데 해보니까 11111이 나와야 되는데 110, 1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 버블 때문에 그런 에러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꼼수를 어떻게 부리냐? 버블 랜드 게이트를 써가지고 요렇게 해서 쓰던지 요렇게 해서 우리가 써요. 그러니까 에러가 생겼다. 첫 번째로 V 옵셋을 없애자. V의 옵셋을 미니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잘 오피암프를 설계를 해야 되고 컴퍼레이터를 설계를 해야 되고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라든지 여러 것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셋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걸 미니마이즈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얼터너티브로 그런 옵셋이 생겼을 때에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차선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차선책을 찾아내는 건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 그래서 이건 두 개, 그러니까 버블을 사용한 낸드 게이트로 회로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세요. 이거 내가 책에 보면 이게 설명이 나오지 않나? 책에는 그렇게 숫자로는 표현이 안 돼요. 말로만 그냥 어떻게 결과는 그냥 0과 1로만 0과 1이 겹치게 되면 그래서 에러가 생길 수 그 디지털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디지털 회로에서 이거 배우지 않나? 미싱 코드 나는 거, 에러 코렉션 하는 알고리즘 배우죠? 안 배운 척 하면서 나를 쳐다보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배운 적이 있나 없나? 없어요? 에러 디텍트는 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내가 숙제로 내는 게 낫겠다. 책에 한번 봐봐. 책들이 있죠? 책에 보면 요런 경우에요. 여기 비트를 3개를 잡아가지고 비트를 여기 2개의 인풋으로 에러를 코렉션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에러를 디텍션을 해서 고쳐주기는 고쳐주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2인풋으로 안 하고 3인풋으로 해. 이렇게 3인풋 낸드 게이트로 해가지고 요 중에서 요렇게 에러가 나오는 경우에 001, 00 해서 요렇게 에러가 나오는 경우는 요걸 코렉션을 해줘. 요 구조가. 그래서 여기에 001이 들어가면 그걸 갖다가 1로 바꿔서 넣어준단 말이지. 숙제 이거 풀어 갖고 오세요. 어떻게 에러를 코렉션 하는가? 두 번째. 모든 경우에 다 에러 코렉션이 되는가? 이거는 제출하세요. 한 페이지에다 간단히 써갖고 제출을 하세요. 내가 강의 노트를 승배이가 만들어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디지털로 에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방법이에요. 그 대신 뭐가 필요로 하겠어요? 이만큼의 하드웨어가 또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쓰더라도 에러가 나오는 걸 자꾸 코렉션하는 쪽의 얼터너티브들이 꽤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이거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에러가 한 10개 나오면 그 중에서 한 6개 정도는 고칠 수 있다. 그럼 다음 걸로 해서 3인풋으로 하면 10개 중에 8개 고친다. 4인풋으로 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 점점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점점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버스 라인들이 문제가 돼요. 연결선들이 너무 복잡해져 갖고 하드웨어로 꾸며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우리 흔히 쓰는 말이 뭐겠어요? 엔지니어가 쓰기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트레이드 오프 한다고. 성능과 스피드와 복잡도를 잘 조화를 시켜서 적절하게, 적당하게가 트레이드 오프 아니에요? 그지? 트레이드 오프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 스텝이 되겠습니다. 투 스텝은 반씩 나는 거예요. MSB 4비트, LSB 4비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알고리즘으로 할 때 처음에 입력이 쑥 들어와서 첫 번째 비트를 0보다 크냐 작으냐로 결정을 했죠. 그죠? 그 첫 번째 0보다 크냐 작으냐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비트에다가 마이너스 0.5를 해갖고 2배를 값에서 빼주고 2배를 하고 하는 알고리즘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 값으로 또 넘어갔잖아요. 그거를 4비트씩 반반씩 8비트라면 4비트 하고 6비트라면 3비트 하고 7비트라면 네 맘대로 하세요. 그건. 3비트 4비트를 하건 4비트 3비트를 하건 맘대로 여러분이 나눠서 할 수 있어요. 8비트인데도 여기서 2비트 6비트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일 간편하게는 아마 예로 들기는 4비트로 하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그거는 이렇습니다. 입력이 들어왔을 때 4비트를 먼저 계산해. MSB.
4비트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먼저 계산한 값을 아날로그 값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본래 오리지널 값에다 빼줘. 그러고 나서 그걸 16배를 다시 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와서 4분의 4칸을 만들어 가지고 입력이 4칸 중에 어디에 들어오느냐를 결정하는 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칸이 결정이 되면 그 칸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다시 4비트로 나머지 4비트를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쭉 저항을 이렇게 갖다 놓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 들어오는 값이 V인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인가를 알아내는 방법이 제일 근시적일까? 원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죠? 이 방법이 뭐예요? 이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 프레시라고 그랬죠? 뭐라고? 프레시예요. 프레시 방법이에요. 제일 장점이 뭐예요? 제일 빨라요. 단점은 제일 단순하고 무식해. 이게 등치만 엄청나게 커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항을 4개로만, 이거의 반으로만 잘라. 요 중에 어디에 들어옵니까? 만 찾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럼 4분의 1로 자르면 여기 들어오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다시 똑같은 저항에다 놓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여기에서 또 어디에 들어오느냐를 본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여기에 썼던 저항 2의 n승보다는 엄청나게 작은 저항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게 투스텝이란 말이야. 장점 뭐야? 장점 작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크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작다. 단점 이거보다 조금 느리다. 알겠습니까? 네. 되게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어렵다. 이건 어려울 수가 없어요. 되게 단순한 알고리즘인데 어려운 건 뭐냐면 그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만들어내는 데가 어렵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제일 답답한 건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어프로치라는 거지. 여기를 보면 내가 저항수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8비트로 하려고 그러면 저항의 숫자가 256개의 저항이 필요로 한데 투스텝으로 하게 되면 2의 4승씩 2개를 하게 되면 32개의 저항이 필요로 하니까 저항이 256, 32 하니까 저항이 진짜 많이 줄어들죠. 그죠? 그만큼 이렇게 투스텝으로 나눠 놓게 되면 한 스텝에다가 8비트를 만든 것보다는 엄청난 이득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죠? 여기에 보게 되면 아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그가 MSB 거에 대한 거 빼주고 그 다음에 16배로 곱해준다는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또 에러가 나오면 어떡하냐 하는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에러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옵셋이라고 한답니다. 없앨 수 있어요? 네, 지금 현재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또 이거 16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거예요. 입력이 그러니까 풀 스케일이 여기예요. 입력이 여기를 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아까는 8비트를 했지만 여기 지금 4비트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2비트를 갖고 얘기하면 여기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01이야. 그렇죠? 01. 여기를 갖다가 01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쫙 키워서 4배로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해서 그 중에 어디로 들어오느냐를 하면 나머지 2개 비트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맞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바로 요겁니다. 입력이 들어오면 그 입력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00에 들어오냐, 여기에 들어오냐, 여기에 들어오냐를 결정을 하면 MSB는 01. 여기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걸 4배로 쫙 늘리게 되면 여기서 또 11. 그래서 0111이라고 하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런 알고리즘을 하드웨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력이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비트에서 계산을 하고 그 첫 번째 비트 계산한 거를 DA 컨버전을 해가지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빼주고 그걸 갖다가 다시 4배를 해주고 하는 식으로 투스텝 AD 컨버터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 이그샘플입니다. 여기 이제 똑같은 숫자로 우리가 이그샘플을 만드는데 1.23V, 3.6V로 1.23V, 3.6V로 입력 전압을 가정을 했을 때 4비트 투스텝 AD 컨버터에 대한 아웃풋을 결정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저항 4개를 써가지고 VR1, VR2, VR3를 계산하면 1.25, 2.5, 3.75V가 될 텐데 입력 전압이 1.23V이기 때문에 첫 번째 2비트는 00이 되겠지. 맞아요? 0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23V에서 0V 빼갖고 이걸 4배를 하게 되면 4.92V가 나오잖아요. 4.92V는 이거보다 크니까 11이 나오겠죠. 그래서 0011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무 단순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저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대학교 4학년 강의실에서 설명을 하냐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번씩 좀 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6V인 경우에는 여기서 따져보면 3.6V인 경우는 여기에 해당될 테니까 10, 그 다음에 11 해서 1011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오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실험할 때 증폭기 실험했었죠? 증폭기 실험할 때 책에서 개인이 10이 되도록 오피앰프를 설계를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약 한 9.5쯤 나왔어요. 여러분들 실험한 결과가 9.5쯤 나왔으면 여러분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실험 결과를 인정할래? 아니면 10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고 늘어질래? 9.5에서 만족을 못하고 10이 나올 때까지 계속 실험실에 앉아 있을래? 아니면 조교한테 가서 뭐 9.5 나왔는데 뭐 집에 가도 되지? 그러고 갈래? 어떡할래? 9.5 정도면 괜찮죠? 응. 밥 먹기 전까지는. 밥 먹기 전까지 10까지 될 때까지 갈 것 같아? 오케이. 이게 사실 11이었는데 9.5라 그러면 거의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의 한 10명 중에 한 8, 9명은 이제 책가방 싸갖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에러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 비트 수가 많아질수록 그것 때문에 에러가 생기는 게 되거든요. 여기는 이제 에러가 여기 4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놈의 바이어싱을 잘못해갖고 3.4만큼 증폭을 하게 됐다. 그럼 이제 에러가 생기는 거를 여기서 예로 들었습니다. 이건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